자,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우리 이제 뭘 했는지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소락대,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팀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 지난 이야기들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하고 있는 이 영상을, 화면 영상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우리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시게 되면 영상으로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주일 금방 갔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지난주에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적인 걸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주 동안 15주 동안에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제 AI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이 들어있는 다양한 이제 앱들하고 이제 AI로 글쓰기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이 되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앱들 중에 최근에 이제 그 AI들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앱도 이제 추후에 또 배우기를 할 텐데, 이 카메라 기능에도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AI 기능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어떻게 또 필요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이제 어떤 AI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밑에 하단 작은 글씨가, 뭐 구글 렌즈, 뭐 단어 요약,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앱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실습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익숙하게 하려면 한참 뭐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구글 렌즈 하나를 먼저 배워보면서 이 구글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구글 렌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 렌즈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선생님 한번 들어보셨고, 다른 선생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구글 렌즈? 예. 자, 우리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렌즈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구글 렌즈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도 있고, 네이버 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 렌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그 렌즈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구글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PT에 써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읽는 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 키워드 대신 카메라로 세상을 검색을 하고 혁신적인 AI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진짜 아무도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구글 렌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AI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구글 렌즈도 이게 예전 폰에는 이 구글 렌즈의 기능이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고 있어서 약간의 그래도 최근 이게 앱인데도 불구하고 최신 폰의 그 기능이 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 실습을 할 때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화면에 없는 메뉴들이 있다면, 그 메뉴가 없다면은 내 폰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이 구글 렌즈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카메라와 돋보기, 이런 기능으로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번역까지도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까지. 근데 이걸 번역하는 게 이따가 이제 직접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촬영을 해서 바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만 비추면 바로 그냥 번역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죠? 해외여행. 저는 해외여행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해외여행 직장 다닐 때 해외 나가고 말고는 개인적으로 해외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를 나가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거래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명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어떤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그리고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진짜 외국어를 잘해야지만 어떤 그런 통역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걸 물어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통역이라는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이렇게 구글 렌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카메라로 그 구글 렌즈를 딱 켜서 카메라로 그 위에 메뉴판만 비추기만 하면 내 스마트폰 화면에 번역된 글씨 한글로 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내가 뭘 찾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AI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현재 이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얘가 AI가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AI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라이브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능이 들어간 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나노 바나나라는 바나나예요. 나노 바나나라는 이미지 생성형 이미지 변형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까지도 이제 요 렌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의 모습을 그 나노 바나나로 얼굴을 찍어서 나를 20대 한창 젊었을 때의 얼굴로 바꿔줘 하면 이게 제대로 인식을 해서 잘 바꿔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여자 얼굴로 바꿔주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니면 그 80년대 머리 스타일로 바꿔줘.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의상을 현재 이렇게 캐주얼이지만 이걸 정장 아니면 어떤 트렌치 코트 이런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은 싹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렌즈입니다. 신기하죠?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도 구글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에도 이 렌즈, 구글 렌즈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즈 버튼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할 거니까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먼저 PT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렌즈를 켜서 카메라를 딱 찍어서 내가 알고 싶은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 화단에 이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뭔지 내가 좀 알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럴 때 대체로 키는 게 예전에는 뭘로 켰어요? 예? 네이버? 아니면 저거 뭐야 그 예전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카페 위에 보면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서도 이제 이런 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렌즈에서 얘를 딱 찍으면 바로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꽃인지 어떤 이 정보에 대해서 알려준대. 그러면 꽃만 찾아주냐? 아니죠. 그냥 우리가 거리 다니다가 저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이름이 뭘까? 카메라를 비춰서 찍어보면 얘가 건물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갔는데 누가 가이드가 없이 설명을 아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 앞에 있는 멋진 그 성당 같은 게 있는데 그 성당의 이름이 뭔지 역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살짝 찍어보면 이제 그 제품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옆에 계신 지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멋진 백이 있는데, 핸드백이 있는데, 이 핸드백의 가격을 좀 알고 싶다든지, 이 회사를 알고 싶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도 찍어보면 그 제품을 쉽게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게 뭘까? 찍어서 바로 알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이나 동물을 발견했다면 바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 구글 렌즈가 핵심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정보 사이트들 그런 링크까지 연결해주고 만약에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물이라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까지 쇼핑몰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표, 판매처 이런 것들을 쉽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도 어디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구글 렌즈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간판도 오케이,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거죠. 실시간 외국어 써 있는 것도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이건 찍지 않아도 돼요. 비추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로 이제 내가 글씨를 또 찍으면
글씨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배너들이 있는데 이 배너에 써 있는 글씨를 이 전체 이미지를 가져오지 않고 나는 여기 써져 있는 요 중요한 글씨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그 글씨만 내가 복사해서 딴 데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OCR 기능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있을 때 이런 구글 렌즈든 네이버 렌즈든 이런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들이 OCR 기능, 이 텍스트를 변환해주는 일반적인 이미지 내에 있는 글씨를 인식을 해서 그 글씨만 가져오는 기능이 없어서 별도의 앱을 설치해가지고 그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앱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그런 텍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 구글 렌즈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잠깐 이제 PC나 다른 앱을 또 하나 보면 구글에 구글 킵이라는 앱이 또 있어요. 메모를 전담으로 하는 구글 킵이 있는데 구글 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이미지로 그냥 다 찍었어 이런 거를. 이미지로 글씨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찍어서 이제 내가 이제 사무실로 가져가든 어떤 내가 혼자만 있는 시간에 갔을 때 스마트폰이든 PC든 그 구글 킵은 스마트폰에서 찍은 거를 구글 킵을 올리면 연동이 돼서 PC에서 구글 킵을 오픈을 하면 PC에도 그 내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했던 작업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미지를 열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만 또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글 킵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묻고 답하는 실시간 대응 라이브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라이브 기능.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카메라 비추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네가 설명 좀 해줘 라고 하면 얘가 AI가 그 제품을 분석해서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 라이브 기능도 들어있고요. 뭐 진짜 그야말로 내가 어떤 난 기계치야, 뭐 컴맹이야 이럴 때 그로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요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알려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우리 조카나 손주가 와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그 수학 문제를 카메라를 비춰서 이 문제 좀 풀어줘 하면 얘가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풀어줍니다. 예, 문제도 풀어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게 이런 구글 렌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로 재석해 봐야 의미가 없겠죠. 이런 AI 요약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면, 자,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을 켜보면, 자,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오신 분 중에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자, 아이폰은 구글 렌즈가 없어요. 네, 구글 렌즈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구글 렌즈가 설치가 안 되고, 구글, 그냥 앱 자체를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구글 앱. 구글 앱. 그래서 구글 앱을 실행해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구글, 그 외에 이제 갤럭시폰 같은 경우는 구글 렌즈가 있는데, 그러면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서 구글 렌즈를 한번 쳐볼게요. 내 폰에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내 폰에 설치가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자, 구글 렌즈를 실행을 해서 요렇게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자, 희한하게 이 앱에, 이 아이폰에서는 이 구글 앱이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봐도 이 구글 렌즈가 볼게요. 유사한 건 있습니다. 유사한 게. 완전히 렌즈 스캔이라는 유사한 게 있긴 있는데, 구글을 열어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폰에서 구글을 열어보면, 이제 구글 렌즈하고 화면이 조금 유사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갤럭시 폰에서도 구글 렌즈를 구글 앱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갤럭시 폰에서도. 이제. 자, 구글 렌즈 한번 열어볼게요. 혹시 지금 설치하고 계신가요? 설치되셨어요? 자, 안 되신 분. 설치 안 되신 분. 자, 우리 이제 아이폰은 이제 구글 앱을 실행을 해보세요. 구글 앱.
그러면 이제 그 유사한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같이. 자, 열기, 예? 예. 크롬으로 쓰셨는데, 근데 구글로 쓰시는 게 더 나아요. 구글 여신, 크롬 열는 것보다 구글을 여는 게 나아요. 예, 크롬보다. 자, 그럼 구글 렌즈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글 렌즈 실행하시면 모든 걸 다 동의하시고 허용해 주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화면으로. 그럼 카메라 열기를 누르셔야 돼요. 카메라 열기. 자, 카메라 열기. 그럼 이제 카메라 열기가 됐죠. 자, 하단에 저와 같이 검색, 번역, 라이브, 만들기 요 네 가지가 다 있나요? 자, 없으신 분. 여기 아이폰도 지금 검색 있죠? 검색 AI 모드 구글에서 AI 모드 있죠? 선생님. 아, 구글도 설치 중이세요? 예. 그럼 선생님, 네. 그 삼성폰인데 그 재민이가 설치돼 있는데 네. 구글 들어가서 그 구글도 설치해도 됩니까? 예,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자, 이제 아이폰에서는 우리가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 상관없어요. 똑같이 구글을 실행하면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폰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돼. 아이폰. 여기 나왔죠? 예, 여기 마이크, 카메라, AI 모드, 여기 물결 표시, 바나나. 여기 있죠?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죠.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예? AI 모드 없어요? 선생님 버전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폰 13, 14, 15 이거 중에 몇이에요? 13? 13 프로 아니에요? 아, 프로 거기까지 안 됐나 보다. 예. 13 프로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AI 모드가 없어요? 네. 아, 요까지는 없나 봐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 거는 있죠? 예. 요 다섯 개 다 있죠. 마이크, 렌즈, AI 모드, 물결,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 있어요? 시크릿 모드하고 AI 모드 이렇게 올린지. 아, 그렇게만 있어요? 그까지만 지금 원래 그 버전이 몇이세요, 선생님 거는? 16이요. 16이요? 16이면 있어야 되는데? 제 15%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뭔가 설정이. 예, 일단 그렇게 갈게요. 자, 구글 렌즈 일단 열어보시면, 자, 구글 렌즈 우리 검색 기능이 이제 그거야. 아까 제가 뭘 비추면 그걸 비춘 거를 찍으셔야 돼. 찍어서 지금 궁금한 거를 한번 찍어보시면 얘를 어떻게 찾아주는지, 뭐 앞에 있는 뭐 텀블러를 찍어보시든지, 아니면 의상을 찍어보든지, 내가 가져가는 가방을 찍어보시든지, 이런 걸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 그 제품이 얘가 검색을 해주는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막아놓든지 해야지. 이게 빔 프로젝트 나오는 열기가 너무 엄청 뜨거워요. 자, 검색되나요? 네. 자, 이렇게 찍어보면, 제 카메라로 지금 제가 제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얘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요 화면을 이제 요 위로 올리시면, 그 다음에 요게 사각형 나와 있죠? 끝에 진한 거. 요 진한 게 나온 거를, 내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지가 작은 것들도 이렇게 찍어서 내가 할 수 있겠죠? 예, 요 부분만 내가 이렇게 해서 요 글씨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뒀더니 글씨 있는 부분을 갔더니 뭐가 떠요? 텍스트 선택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바로 글씨 있는 데 갖다 놨더니. 예,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로 했을 때는 얘가 이미지로 검색을 했는데 글씨 있는 대로 싹 가져갔더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가져갔더니 뭐가 떠요?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누르면 요 글씨 로이체라는 글씨를 얘가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딱 선택을 해주고 복사, 듣기, 번역, 검색 기능까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또 뜹니다.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요 화면을 위로 올리면 자 로이체에 대한 이 마우스에 대한 제품명과
요런 기능들이 쫙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쇼핑몰까지 같이 추가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요 기능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이 이제 꽃을 찍어 보면 꽃들이 나올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찍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깥에 제가 여기서 하나 찍어 보면 요걸 한번 그냥 찍어 볼까요? 이거를 이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우는 거죠. 이 정도 채워서 해놓게 되면 요 빔 프로젝트에 대한 앱슨 EB450WI에서 극단 초점 프로젝터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품 이름을 몰라도 이렇게 찍어주기만 해도 똑같은 제품을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러면 이게 렌즈로 찍어서만 가능하냐?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미리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서포터즈 현장 갔어. 근데 이제 사진들 찍어가지고 막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미지만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이미지 안에 글씨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사진을 막 찍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이게 바로 내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면 내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만약에 제가 요렇게 찍은 사진 중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요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 얘가 요 제품을 찾아주는 거야. 예. 그랬더니 여기 제품이 그렇게 조그맣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로마 디퓨저라고 해가지고 딱 찾아줘요. 예. 그죠? 요 사진도 어떻게 보면 요 가방에 가려져서 반밖에 안 보였거든요. 반밖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제가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요 이미지예요. 요 이미지를 제가 트리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찾아준 거예요. 예. 대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제품을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도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갤러리에 들어있는, 만약에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있는 걸 이걸 가져와서 글씨를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글씨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내리고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글씨 있는 데만 쭉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글씨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글씨만.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선택하면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이제 우리 톡방이나 문자나 이런 데로 보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글 렌즈가 이 검색 기능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구글 렌즈로 문제를 찍어 보세요. 만약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이런 거 찍으면 그 문제도 얘가 풀어줘요. 이 돋보기로 이렇게 찍어도. 그럼 얘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돋보기가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면, 검색 기능이 들어있다면 이제 번역이라는 게 있죠. 이 번역이 이제 그거예요. 이 번역을 딱 누르면 상단에 요 이제 왼쪽이 입력 언어고 오른쪽이 출력 언어예요. 예. 그러면 얘가 어떤 언어를 비추고 있는지 언어를 감지를 해요. 전 세계 160개가 넘는 언어를 얘가 감지를 해서 한국어로 바로 비춰주는 거예요. 한국어로.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 안에 있는 이 한글을 내가 인식을 했을 때 한글은 한글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제가 독일어로 보여줘. 그러면 독일어로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냥 나오죠. 예, 언어를 인지를 해서 한국어를 인지를 했으니까 한국어로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독일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화면에 만약에 우리 제 강의안을 한번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걸 한번 그냥 비춰보세요. 이걸 그냥 비추면 이걸 그냥 찍으면 어때요? 한국어로 번역을 외국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그 외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출력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자 렌즈에서 이제 이 번역에서 출력 언어, 이 출력 언어 쪽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언어가 엄청나게 많죠. 이 많은 언어들이 다 번역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력 언어를
입력 언어와 도착 언어인데 입력 언어는 우리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비추고 있는지, 베트남어를 비추고 있는지, 독일어를 비추고 있는지, 인도네시아어인지, 이게 태국어인지 이거를 얘가 인지를 해서 바로 어떻게 한다? 도착 언어 한국어로 해놨으면 한국어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를 몰라도 외국 식당 갔을 때 카메라 메뉴판에 있는 거 무슨 메뉴인지 어떤 음식인지 전혀 모르지만 요 비추기만 해도 이 제품에 대한 거 딱 나오고 어떤 소스가 들어가는지 나한테 안 맞는 알레르기가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기능으로 전 세계 160개가 넘는 언어들을 얘가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든 뭐 외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이것 좀 영어 좀 번역해줘 했을 때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잠깐만 있어봐 딱 비춰줘 카메라를 비춰서 쫙 읽어줘 봐요.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해주면 이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바로 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 이 번역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 외국어로 어느 언어든 다 해줘. 어느 언어를 가져와도 다 번역을 해주는 거. 번역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지만 구글 렌즈가 설치 안 되셨던 분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주변의 친구들도 설치 다 안 돼 있어요.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실행을 안 해서 아무것도 기능을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이 검색과 번역 기능, 이 구글 렌즈 2개가 들어있는 이런 기능들 2030 세대도 안 쓰면 몰라요. 예, 젊은 친구들도 아무리 젊어도 안 쓰면 모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지식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래서 이 검색과 번역 이 2개만 있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예,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 돋보기하고 번역까지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이제 과제라는 아예 메뉴가 따로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누르면 문제를 풀어주는 아예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갔었는데 그걸 아예 없애고 지난 3월 초에 요 라이브와 바나나 이미지 만들기가 들어온 겁니다. 라이브하고 이미지 만들기가. 그래서 저도 이거를 왜 언제 알았냐면 겨울에는 이런 강의가 별로 없잖아요. 센터에도 이렇게 강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강의를 거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한 휴식 기간이 됐죠. 근데 AI에 관련된 공부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사이트에 대한 공부는 계속 했었죠. AI 공부는. 근데 이런 앱에 대한 공부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공부는 좀 이제 뒤로 밀어놓은 거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서울시 퇴직 예정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 보조를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강사님들 대표님들이 보조로 이제 가고 대표님이 우리 이제 그룹 대표님이 메인 강사 쓰시고 우리 이제 지국장들이 가서 이제 보조를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이 대표님이 구글 렌즈 딱 켰는데 화면을 딱 띄우는 화면을 딱 보니까 이 메뉴가 우리 보던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4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조로 가서 이제 알려주러 갔는데 현장에 딱 떠 있는 게 4개가 돼 있으니까 우리도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바로 어떻게 쓰는, 이게 보면 아니까 이게 이 바나나 이미지도 기존의 제미나이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왔네? 와,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그 이제 수강생 퇴직 예정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옆에 이제 지나가면서 더 이제 알려드리긴 했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나온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라이브는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AI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 이제 물론 요게 제미나이나 챗GPT에도 라이브 기능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도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을 안 쓰고 유료나 무료를 안 쓰고 나는 구글 렌즈만 가지고도 AI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제미나이가 구글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범용적으로 확대를 해놓은 거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라이브 기능이 있는데 이걸 딱 키면 자, 얘가 지금부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내가 뭘 질문할 건지 계속 듣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문막읍에 있는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들이 지금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문막읍 주민이야.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오늘 강의를 어떤 걸 해줬으면 좋을지 네가 나한테 알려줘.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 대상이시라면 첫걸음으로 큰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상 브이로그 제작 과정이나 지역 농산물 혹은 지역 행사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혹시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보면 벌써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화면이 과정에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잠깐만 여기서 보면 여기에 대한 벌써 이 사이트를 5개를 얘가 찾아서 그 5개 찾은 내용을 토대로 얘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에?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스크립트가 이제 누르면 지금 질문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한 내용들을 얘가 쫙 여기 써줬죠. 스크립트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5개를 찾았던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 유사한 내용들을 얘가 자료를 찾은 거죠.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AI가 이런 기능으로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이브 기능은 이렇게 말로만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비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라이브 켜놓고 화면에 보이는 제품이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베이서스의 젠3 프로 파워 스트립으로 하나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입니다. 2개의 USB-C 포트와 2개의 USB-A 포트, 그리고 1개의 AC 콘센트가 있어요. 혹시 어떤 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은 여기 보이지 않고 요 위에만 제가 찍었잖아요. 위에만 찍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단자, 여기 AC 단자 있고 그 다음에 C 단자가 2개가 있고 USB 단자 2개가 있다라는 거 얘가 얘기를 하죠. 예, 이 제품을 대해서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비추기만 했는데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AI가.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AI 이 카메라를 비추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제품이 왔는데 조립을 해야 돼. 그 제품을 비춰주면서 이거 조립하는 설명서를 내가 읽어도 모르겠어. 그럼 비추면서 하나하나 이 조립하는 방법을 나한테 좀 알려줘라고 하면 얘는 그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예,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만약에 수리하는 방법 의자가 어디 다리가 부러졌어. 이 부러졌는데 카메라 비추면서 이 부러진 다리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하면 얘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교체를 하든지 갖다 버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 라이브 채팅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미나이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제미나이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이 라이브 기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능이고, 근데 이제 제미나이는 앱을 쓸 때 이제 유료로 쓰는 거하고 무료로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걸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이 구글 렌즈를 좀 많은 분들이 쓰게끔 범용적으로 이 AI 기능을 여기다 같이 또 탑재를 한 거다. 같은 회사 거니까, 같은 자기네 자회사 앱이니까 이런 기능들을 여기 갖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뭐 굳이 제미나이 쓰지 않아도 이 구글 렌즈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AI 기능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갤럭시 폰은 구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글 제미나이나 구글 제미나이 AI 기능들이 자연적으로 같이 연동이 돼서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AI가 챗GPT예요. 연결되어 있는 챗GPT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카톡을 써보셨지만 카톡 맨 상단에 메뉴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챗GPT라고. 예, 챗GPT 떠 있지만 그것도 클릭하면 또 그 챗GPT도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그 자연히 카톡만 돼 있다가 로그인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챗GPT도 들어가서 로그인을 줘야지만 내가 카톡 하시다가 챗GPT 버튼 눌러서 거기 챗GPT에 질문도 하고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라이브는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을 해서 뭔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어떤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콘텐츠 동화 이야기 주제를 얘한테 해달라고 해도 10가지만 나한테 추천해줘야면 동화 이야기 주제도 추천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녀들과의 트러블, 친구들과의 트러블, 남편과의 트러블, 아내와의 트러블, 사소한 트러블이 있지만 그 트러블 같은 경우도 얘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 제미나이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AI에는 내 편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AI 상담까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예전에는 아주 친한 친구끼리도 서스럼 없이 내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내가 얘한테 약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이제 관계를 계속 똑같이 서로 유지를 하다가 이 AI가 나옴으로써 상담이 이렇게 되면서 라이브가 되면서 그 얘기까지는 이제 그 경계까지 안 가고 바로 직전 단계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그 예전에 아주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하던 거를 이제는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고 얘한테 대답을 얻으니까 너무 시원하게 내 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만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도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나도 그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서 약간의 뭔가 친하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친함이 조금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그 진짜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나한테 덮어 씌우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얘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 처방을 내려주기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 해결 방책을 얘는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진짜 자녀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도 한번 털어놓게 되면 한번 빠지시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예. 그렇게까지 얘네들이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만들기라는 게 이 나노 바나나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를 나노 바나나라고 해서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이제 안이가 나온 거죠. 양파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겉에는 이렇게 있지만 껍질을 벗기면 안에 속살이 하얗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만들기 기능인데 얘를 딱 클릭과 동시에 이 하얀 버튼 속으로 쏙 들어가요. 바나나가 들어갔죠. 네, 들어갔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카메라가 바로 셀카로 바뀌었어요. 카메라가. 난 셀카로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셀카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들 놀래요. 처음엔. 갑자기 내 얼굴이 비치니까. 자, 이렇게 놀라는데 이 상태에서 본인 얼굴 한번 셀카로 찍어보세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시고 자, 그러면 카메라 여기 바로 이제 사진이 올라가죠. 찍자마자 바로 사진이 올라갑니다. 찍자마자 사진이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본인 의상을 좀 다른 의상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번 의상을 그 드레스로 바꾸든지 등산복으로 바꾸든지 뭐 수영복으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이런 정장으로 바꿔보든지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정장 슈트로 교체해달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뒀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제출이거든요. 요거를 제출하시면 얘가 이제 바꿔주신가요?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바꿔주죠. 예, 얼굴은 그대로 있고, 얼굴은 그대로 있고 바꿔주죠. 예, 나노 바나나 2로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뜹니다. 예, 안 되죠. 예, 그래. 자, 여기 보시면 저 어때요?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얼굴 형태를
변형하지 말고라고 한번 해주시면 조금은 좀 변형되는 게 좀 덜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 번을 하면서 계속 바꿔 가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내 머리 스타일을 한번 미용실에 바꿔보고 싶은데, 저 스타일을 내가 바꿨을 때 내 얼굴, 내가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용실에 어떤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이 머리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해볼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바나나 했지만 그 바나나에서 제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 만약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 상태를 지금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비 오는 날씨로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본인의 사진 찍은 거를 비 오는 날씨로 이렇게 변경 뭐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셔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80년대 머리 스타일 하면 80년대 머리 스타일은 보통은 사자머리더라고요, 여자들은. 사자머리 이렇게 나오고, 남자들은 장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 한번 바꿔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사진은 지금 되게 화창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찍은 건데, 이 화창한 날씨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중충한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씨처럼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까지도 사진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 얼굴을 가지고 많이 해보시면 더 재미있고요.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이 나노 바나나로. 어때요? 재밌죠? 요런 기능들이 지금 이 구글 렌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구글 렌즈 안에도 쓸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를 또 배울 거예요. 그 제미나이 배울 때도 요런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이제 나노 바나나 거기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기능보다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죠. 여기보다는 좀 더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 기능과 번역 기능을 가지고 있던 구글 렌즈가 이제 AI 라이브 채팅이 가능하고, 그다음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한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그 이미지 사진을 내가 삭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 화면에서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그거는 이제 없어져요. 없어져. 다운로드 받지 않는 한 그냥 그 화면에서는 없어져요. 제미나이는 별도로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얘는 지금 그 남아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가 해도.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 자, 이제 잠깐 우리가 1시간 동안 구글 렌즈 해봤지만 시간 그냥 훌딱 갔죠. 요거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라이브 채팅이라든지 이 검색 기능 가지고 나가서 막 찍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어떤 취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나 이미지, 그 다음에 라이브 채팅으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가셨는데 인터뷰할 어떤 자료를 난 이런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인터뷰 질문 내용을 질문지를 한 5개 뽑아줘, 10개 뽑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쓰지 않아도 구글 렌즈에서도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구글 렌즈를 해봤는데, 구글 렌즈 우리 스마트폰 안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걸 이제 해보시니까 놀랍죠. 그런 기능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검색 위주였다가 그냥 번역만 하던 게, 이제 이런 AI 기능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점점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2달 전에 이제 이렇게 기능이 들어왔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구글 앱에서도
이 기능이 최근엔 없었어요. 여기가 없었어요. 요 밑에 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PC에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PC에서도 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 요 위에 거만 검색창만 있다가 마이크하고 카메라만 있다가 요것만 바뀐 거죠.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바뀐 상태고 PC에서 크롬으로 가보면 구글 가보면 구글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 창에 이렇게 뜬 거예요. 벌써 이 마이크, 카메라, AI 모드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 AI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 AI 모드 누르면 바로 제미나이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창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쉽게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글 렌즈도 있고, 원래는 구글 렌즈를 하게 되면 네이버 렌즈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네이버 렌즈는 안 하고 다음에 네이버 렌즈를 할 거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글쓰기 어시스트. 우리 이제 선생님들 글도 잘 쓰셔야 되잖아요. 글도 잘 써야 되는데 이 글쓰기 어시스트가 갤럭시 AI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도 이제 14 프로 이상에만 이게 기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13%라 했죠. 그러니까 들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13%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쓸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채팅창이나 카톡에서 만약에 문자 보내실 때 그 누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한 친구한테 아니면 자녀한테 가족한테 뭐 생일 축하해 친구야 누가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가 거의 끝이 아닌가요? 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는 생일 축하해라고 해놓고 생성 버튼 딱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글들을 예쁘게 더 살을 붙여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물론 그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글쓰기 AI 어시스트가 기능이 내 폰에서 제공이 안 된다면 아까 AI 모드에서 아니면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누구의 생일 축하해라는 거를 댓글 형태로 정중하게 작성을 해줘, 친근하게 작성을 해줘 라고 하면 그 글이 그냥 한 줄 딱 썼던 게 예쁘게 글을 써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갤럭시 AI에 글쓰기 어시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나의 키워드나 초안을 잠깐 짧게 쓰면 그 짧게 쓴 거를 이 갤럭시 글쓰기 어시스트는 번역도 해주고 글 교정 맞춤법도 해주고 어떤 톤에 대한 변경도 해주는 이렇게 해서 바로 상황에 맞는 완벽한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쓸 수 있는 글자는 125자까지 내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나오는 글자는 125자 이상의 글자가 문장이 작성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 어시스트는 AI는 이제 아이폰에서는 챗GPT의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자 실시간 대화 번역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도 바꿔주고요. 답장을 추천해주고 글쓰기 교정까지 해줍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해주는데 이런 기능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는 어떤 단문을 썼을 때 그 단문을 얘는 장문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갤럭시 AI 기능을 지난주에 글쓰기 어시스트 ON을 해주면 그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신 버전에 이전 버전, 그러니까 우리 OS가 원 UI가 6.11 이전에는 이거를 못 쓴대요. 근데 원 UI 6.11 이후에 있는 버전은 요게 이제 이 글쓰기 어시스트를 쓴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 버전은 우리 스마트폰의 이 버전을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서 상단바를 내리게 되면 설정에서 쭉 내려가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걸 눌러보면 현재 내 버전이 나와요.
이렇게 원 UI라는 이 버전이 나옵니다. 이 버전이 최신 버전은 이 8.5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내 스마트폰에서 상단바를 내리면 설정이 있고, 아이폰은 그냥 바탕화면에 설정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되고, 쭉 내려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면 여기에 본인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옵니다. 자, 버전이 현재 얼마큼 제일 낮다고 생각되는 게 몇 버전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6 이하 있어요? 6 이하? 6 이하는 없어요? 선생님 몇이에요? 5.1? 아,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게 지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글쓰기 AI는. 그러면 나중에는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이제 해보면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이 원 UI가 최신 폰이나 2, 3년 정도 된 폰들은 아마 거의 8.0 이상 이 버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업데이트 버전은 뭐예요? 아, 눌러보면 이게 이제 최신 업데이트가 됐냐 안 됐냐 얘가 확인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얘가 눌러보면 이제 진짜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죠. 예. 이게 S26 울트라가 최근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8.5까지 올라온 겁니다. 8.5까지 올라왔고요. 가끔 가다가 옛날 UI, 이게 이제 OS,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윈도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 UI가. 그래서 이 UI가 바뀌면 뭐 이모티콘의 모양도 바뀔 때도 가끔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서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옛날 게 좋아서, 옛날 아이콘이 좋아서 업데이트를 안 하세요. 저기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업데이트를 일부러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AI 기능이나 최신 기능을 쓰려면 그 기능을 이제 그 예쁜 그 아이콘이었던 거를 이제 무시하고 버리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가 된 거를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글쓰기를 하는데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기 편하게 저희 채팅창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채팅창에서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카톡에서도 이렇게 맞춤법이나 번역이나 챗봇이 있어요. 이것도 써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글을 쓰기 메시지 입력 창에다가 터치를 딱 하면 자판이 딱 뜨죠. 자판이 떠요. 그러면 자판이 뜨는데, 자판이 딱 떴을 때, 얘가 자꾸 왜? 자, 떴을 때 여기 기본 자판 말고 상단 여기 중간 자판도 있죠. 한 줄. 여기 보면 왼쪽 끝에 반짝반짝 별 모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갤럭시 폰은 아이폰은 메시지 창을 꾹 눌러야지만 이게 떠요. 이게 뜹니다. 메시지 창을 꾹 눌러야지만 이게 미리 보기 요 화면이 떠요. 아이폰은 그걸 보시면 돼요. 아이폰은 이걸 했을 때 만약에 이걸 했을 때 꾹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메시지 창을 내가 입력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글쓰기 도구가 뜹니다. 그 글쓰기 도구를 클릭을 하면 아이폰은 그때 이 기능이 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반짝반짝한 거를 제가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단에 이게 나오신 분 있죠? 이제 반짝반짝 별을 눌렀을 때 요렇게 나오죠? 대화, 번역, 철자, 문장, 요약, 글머리 기호, 표, 글 작성 이게 나와요. 그죠? 아, 그건 허용 눌러야 돼요. 네, 그거는 처음 하는 거. 이게 떴죠? 네, 떴죠? 선생님 여기까지 기능이 이제 저 정도까지 해주는 거고. 자, 떴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최신 폰은 거의 이 기능까지 다 쓰는데 우리는 여기 기능까지는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게 글 작성까지는 다 있어요. 글 작성까지는. 그래서 아이폰은 글쓰기 도구. 메시지 입력창을 꾹 누르면 글쓰기 도구 이 창이 뜰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뜨면 지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폰 되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폰 선생님은 되죠? 자동 완성 밖에 없어요? 글쓰기 도구 없어요? 글쓰기 도구 없어요? 그 옆에 자동 완성 옆에? 자동 완성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그 기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요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대화 번역도 할 수 있고 글자 철자 내가 글을 보냈는데 문법도 안 맞고 철자도 안 맞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고쳐주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문의 문장이 왔을 때 다 읽어보지 않아도 요약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많이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건 글 작성이라고 했잖아요. 글 작성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딱 떠요. 또 화면이 바뀝니다. 글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바뀌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글로 쓰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글쓰기를 요청해 보세요 라고 메시지가 있는데 대체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자는 건강하고 올해 뭐 축하해 뭐 그다음에 생일 축하해 뭐 승진 축하해 뭐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누리야 생일 축하해 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누리야 했더니 뭐 친구나 동생이나 이 정도 관계겠죠.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그 옆에 화살표가 있죠. 그럼 이 화살표 있는 상태를 누르면 일반,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 4가지 글을 작성한 형태예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선택을 누르면 소셜미디어는 인스타나 그 유튜브의 SNS처럼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해시태그 같은 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소셜미디어를 클릭을 해볼게요. 왼쪽을 소셜미디어로 설치를 하고 오른쪽에 현재는 누리야 생일 축하했으니까는 친구나 동생이잖아요. 그럼 공손한으로 가면 좀 안 되잖아요. 높임말이 되니까. 그럼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친근한이 있어요. 친근한, 정중한이 있습니다. 이게 3가지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연배라도 정중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좀 높은 분한테는 공손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근한이 낫겠죠. 자, 친근한을 클릭을 하고 자, 누리야 생일 축하해 하고 나서 소셜미디어 형태의 친근한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래 생성 눌러볼게요. 생성. 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도 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뀐 게 써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복사나 적용 누르면 바로 채팅창으로 가요. 근데 이 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거 AI를 썼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요. 이걸 이렇게 보내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단순하게 생일 축하해 한마디 딱 썼는데 생일 축하해 뭐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고 건강해 사랑해 친구야 생일 축하해 해시태그까지 따단 그 다음에 이런 이모티콘까지 달라붙었어요. 요즘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 누르면 이 창에 바로 가는 거죠. 이 창에. 그래서 이걸 딱 전송 누르면 이 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글이 했는데 지금 이 글이 이제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아까 이제 그 창에서 다시 쓰기도 눌러도 돼요. 왼쪽 하단에 다시 쓰기도 있고요. 그 기능이 있어서 이제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쓰다가 썼을 때 여기 왼쪽 하단에 다시 쓰기가 있고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누리님 생신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요것만 딱 쓸게요. 누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누르고 소셜미디어 형태로 바꾸고 공손한이나 정중앙으로 바꾼 상태에서 생성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자가 틀려지죠. 글이 엄청 길어졌어요. 네, 글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글 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글 쓴 상태에서
여기다 터치하시고 중간중간 내가 글자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 보내기 전까지는 이 글은 내 마음을 여기다 또 담아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쓸 수가.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더 돼요. 그래서 복사 눌러도 되고 적용 눌러서 바로 채팅창에 보내서 전송 눌러도 되는 거예요. 내 선생님이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본인의 이름도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넣어야 되는 거 있으면 날짜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면서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주고 싶을 때, 그럼 뭐가 써야 되는데 막상 생각나는 단어들이 없고 문장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글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인터뷰했던 그 분한테 이렇게 멋진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받는 그분은 되게 기분이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되면 아마 지금 당장 우리 뭐 주변에 바로 자녀들 생일이라든지 어떤 뭐 기분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 내용을 지금 써서 가족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뭐냐고 하고 문자가 올 거예요. 아마 이제 남편분한테 보낸다든지 아내분한테 보낸다든지 아들한테 보낸다든지 딸한테 보내면 이 엄마 이게 뭐야 갑자기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문자가 오든지 바로 즉각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 평상시에 보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엄마가 이걸 배운다든지 AI 배우신다든지 이런 걸 하시네.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좋아하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예쁘게 쓰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가지고도 재밌는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안 되시니까 좀 재미없죠. 지금 안 되니까 안 되시는 분들 지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이제 이거 나중에 재미나이 하겠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재미나이다 쓸 때 만약에 우리가 재미나이 이렇게 썼을 때 그렇게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누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위 문장을 소셜미디어 형태로 잠깐만요. 형태로 정중하게 다시 작성해줘.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따옴표로 넣어놓고 요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 소셜미디어 형태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글이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쓰셔서 이렇게 지금 얘는 지금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죠. 1, 2, 3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에서 쓰시면 된다.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만큼을 복사 눌러서 보내시면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미나이는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작성한 거를 한 번 더 또 한 번 만들어서 이게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시고 최대 몇 자까지다? 125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단어는 최대 125자까지 가능합니다. 125자.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뭐 키워드만 쓰셔도 되고 주제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글쓰기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알고 싶은 주제를 요청을 해도 되겠죠. 만약에 그 문누리라는 주제로 짧은 써줄까요? 과연 얘가?
온누리라는 주제로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써주세요. 써줘요. 자, 온누리라는 주제로 짧은 에세이 글을 써줘. 일반적인 글로. 그 다음에 공손하게 아니면 친근하게 정중하게 쓰면 자 이렇게 쓰죠. 간단하게 짧게 에세이 하나 써주죠. 예. 선생님이 뭐 시를 써서 보내도 되고요. 단순히 이런 문장이 아니어도 시를 써서 보내고 싶으면 시를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명언을 하나 써달라고 하면 명언도 써주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기 누르면 또 애가 바꿔주죠. 다시 쓰기 눌러서 써달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선생님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기능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눌러서 전송 누르면 얘가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온누리라는 이름으로 짧은 에세이를 써준 거예요. 짧은 에세이. 네, 이렇게 에세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생일 카드로 이제 여기 생일 카드로 왔네요. 여기서 이제 대화 번역하는 거 대화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도 이제 클릭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요약도 해주고 만약에 이거를 꾹 눌러서 선택 복사, 선택, 검색 이렇게 기능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윤주 선생님이 그 다음에 정석희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 글이 이렇게 써집니다. 평상시 이거 혹시 오늘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써보시고 계셨던 분? 쓰고 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 선생님? 예, 오늘 선생님 쓰고 자, 이 안에 계셨던 분 중에 이제 한 분, 유일하게 한 분이 이제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떤 데 또 많이 쓰냐면,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전문 선생님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많이 하시죠? 예, 온라인 쇼핑. 그 온라인 쇼핑하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댓글 써달라고 하죠. 리뷰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리뷰 쓸 때 참 쓰기 힘들잖아요. 이게 뭐 제품 빠르게 왔다, 뭐 제품 좋다,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쓸게요. 요 정도 쓰고 그냥 한두 줄 쓰고 그냥 끝나는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생성 딱 누르면 얘가 아주 이쁘게 글을 써줍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이 제품을 사고 나서 어떤 그런 기분이 좋아서 댓글을 달아주는데 너무 쓸 말이 없어서 장문신에 너무 떨어지니 이거를 간단한 기본적인 말만 딱 키워드만 써주면 얘가 생성으로 댓글 형태로 클릭을 하고 정중앙이나 공손한으로 해서 쓰시게 되면 아주 예쁜 글을 써주는 거죠. 리뷰 글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예. 그때는 그런 리뷰다는 창에서는 바로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눌러버리면 그냥 창을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쓰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뷰나 이런 거 쓰실 때 P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C에서 하실 때 리뷰 달 때도 리뷰를 달아야지만 결국 포인트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쓰시면 되고 우와 이 김성남님은 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주 카드누스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카드누스까지 김성남님은 예. 자, 예.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지금 앞서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AI 글쓰기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짧은 단어나 문장을 풍성한 문장으로 팽창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일 이렇게 회의 2시 어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길게 문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키보드 쓰는 방법은 키보드에 별 모양 아이콘 AI 아이콘을 눌러서 뭐 일반인지 이메일인지 소셜미디어인지 어떤 톤도 결정을 해서 생성 누른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게 한다든지 그리고 생성된 글에 내가 나의 또 감정을 담아서
추가로 보충 글자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번역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번역.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쭉 있다. 네. 친근한 톤, 전문적인 소셜 이런 톤으로 우리 이 글쓰기 AI 글쓰기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에서는 조금 쓰기가 AI 갤럭시 폰보다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아이콘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꾹 그 채팅창을 내가 꾹 눌러서 그 글쓰기 도구라는 도구를 꺼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되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아까 제미나이에다가 요청을 해서 소셜 미디어 스타일, 일반적인 글 스타일, 아니면 댓글 스타일 이렇게 해서 써달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편집글 스타일 뭐 이렇게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써달라고 할 거냐, 친근하게 쓸 거냐, 아니면 공손하게 쓸 거냐, 뭐 이런 톤을 지정만 해주면 제미나이나 챗GPT가 그거를 인식을 해서 글을 예쁘게 써주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철자가 틀렸으면 철자 같은 경우도 고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많이 왔으면 그 문장을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장도 이제 축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우리 폰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갤럭시 오늘 배운 게 이제 구글 렌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까지 이제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내 스마트폰을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기능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활용하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 폰 안에는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갤럭시 폰에서 지난번에 설명해서 보여드렸듯이 갤럭시 폰 안에 들어있는 이 AI 기능들이 단순한 이런 글쓰기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변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서 인터뷰 같은 걸 한다든지 할 때 이 녹음을 하셔야 되잖아요. 녹음. 그러면 이 녹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음성 녹음 버튼. 갤럭시 폰에 아이폰에도 음성 녹음 버튼이 있고, 그래서 이 음성 버튼을 녹음을 하게 되면 얘가 그 쫙 3시간까지 녹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약 버튼하고 그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음성으로 녹음이 됐지만 내가 글로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럼 그 글 요약되면, 아니면 음성 녹음된 거를 나중에 이제 제미나이로 배우겠지만 제미나이로 파일을 불러와서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요약 분석해달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3시간 동안 내가 녹음을 했으면 3시간짜리 녹음을 해줄 거고, 인터뷰 한 30분 정도 했으면 그 30분 정도 된 내용을 그대로 얘가 요약 분석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잘 쓰시면 훨씬 더 내 서포터즈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지금 느끼신 게? 재밌어요? 자, 신기해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새로운 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써보셨어요? AI를? GPT로 그냥 해보시고? 별로 안 쓰셨고. 자, 이제 물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GPT하고 더 빨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관이 빠르고, 그다음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또 아까 이제 화면에 보였던 것처럼 카톡 화면에서는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 메뉴에 여기 카톡이 떠 있죠. 챗GPT가 여기 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챗GPT를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챗GPT를 바로 쓸 수 있고, 구글하고 챗GPT 무료로 쓰셔도 선생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무료로 쓰시는 데 있어서 크게 아직까지는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보다는 무료 사용자들에 대한 제한은 많아졌어요.
제한이. 예전에는 질문도 한 100번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횟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난 좀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 그 20달러짜리가 아닌 10달러짜리로 약간 제일 저렴한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은 계정을 여러 개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A라는 구글 계정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걸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다 무료 사용 거를 다 썼어. 하루 만에. 그러면 로그인을 바꾸시면 돼요. 휴대폰이 안 바뀌어도 돼요? 네, 안 바뀌어도 돼요.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글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구글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조금은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계정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그 PC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그 로그인 아웃을 잘 안 하는데 PC에서는 로그인 아웃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꿔갑니다. 바꿔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 공간을 또 더 쓴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계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구글 계정은 여러 개를 만들어도 구글에서 제약을 가져오는 건 없어요. 그 대신 네이버는 한 사람당 3개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 한 사람당 더 할 수가 없어요. 그 계정은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공간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클라우드 공간, 그러니까 웹 공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회사의 웹 공간을 쓰는 건데 네이버는 한 사람당 30기가 무료 공간을 주고요. 구글은 한 계정당 15기가를 줍니다. 15기가. 그러면 계정이 10개면 내가 15기가를 10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쓸 수가 있게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하게 풀어준 거고 네이버는 한 사람의 30기가만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좀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제가 조금 더 진행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안 하면 너무 일르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는데 화면을 닫으면 꺼지죠? 그죠? 돈을 내지 않으면 꺼지죠. 빠져나가도 꺼지고 그리고 끄고 듣고 싶은데 못 듣고 그리고 좀만 들으면 광고 나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돈을 내가 프리미엄으로 구독하기는 조금 아깝고 예, 그래서 그 계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앱을. 자, 저는 지금 여기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별도 앱을 이 브라우저에 또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구글 브라우저가 있었고 크롬 브라우저 있었고 뭐 웨일 브라우저 있고 삼성 인터넷도 있고 이게 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이 앱이 있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브라우저를 썼는데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음악을 제가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 자, 음악을 들으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닫아요. 들리죠? 화면 닫아도 들려요. 좋겠죠? 근데 광고 안 나와요. 광고도 없어요. 예, 그래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끔 인터넷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는 있어서 다시 선생님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이 끊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자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검색을 누를게요. 검색. 아이폰이 이게 지원이 되던가 잘 모르겠네. 네, 일단은 자 여기서 브레이브라고 써볼게요. 브레이브. 그럼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뜰 거예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아이폰이 있나 한번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이거 저는 요금제 때문에 프리미엄이 공짜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있는데 아이폰에도 있어요. 자,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자, 브레이브 브라우저 딱 치면 아까처럼 이 사자 빨간 사자가 있어요. 이 빨간 사자를 설치를 하세요. 설치. 그럼 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홈이. 설치를 다 해주세요.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아니, 브레이브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말고 브라우저. 그러니까 이거가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챗봇이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챗봇이요? 네. 챗봇하고 상관없는데? 예. 요 브레이브 이거예요. 이거. 이 사자 빨간 사자.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됐어요. 근데 PC에서도 이걸 깔면 PC에서도 똑같아요. PC에서도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아서 이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그래서 이 브라우저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걸로 이렇게 광고도 없이 유튜브 거기서도 유튜브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PC에서도.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선생님들한테 지금 19,800원짜리 지금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프리미엄급을. 얘는 해킹 그런 이게 더 좋대요. 예, 더 좋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삼성 브라우저 그거는 기본으로 그냥 꼭 브레이브 브라우저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 쓰시는 이제 크롬이든 아니면 삼성 인터넷 쓰셨으면 삼성 인터넷 하셔도 돼요. 기본 브라우저는 굳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에 그거 안 되면 돼요 그러면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불러지지가 않아요. 취소는 취소. 눌러지는데? 이 상태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취소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셔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 설치해서 열기해서 화면 오시면 홈 화면 이렇게 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홈 화면. 이렇게까지 오세요. 홈 화면에 이 홈 버튼 눌러서 이 홈 화면으로 그냥 와 보세요. 저는 현재 여러 가지 찾았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 이게 링크 아이콘이 보이는 거고 선생님은 이게 없을 거예요 현재. 그죠? 없죠? 예, 이거 없으니까 이걸 추가한 것 뿐이에요 지금 화면에. 그렇게 뜨고 계시면 돼요. 자,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로그인은. 좋아요 더 드릴게요. 네. 그냥 그 누르고 있는 거 취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네, 나중에 누르고 계속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하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예, 브라우징 시작. 거기까지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홈 화면으로 왔을 거예요. 예, 왔죠 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 검색창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세요.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세요. 아니 상단에서 여기 상단 검색창 여기 검색창에서 클릭하고 유튜브로 치세요 한글로. 그러면 유튜브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유튜브를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 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 클릭하시면 유튜브 계정이 열렸을 거고 여기에 이제 로그인된 계정으로 로그인 안 됐으면 화면이 안 뜰 거예요 거의. 그죠? 똑같이 가볼게요 저도. 유튜브 검색하셨어요? 유튜브?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홈에서 여기 상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새로 추가 상단에 없나요? 아이폰은 바로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가 바로 있을 거예요 아이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새로 추가 눌러도 되고요. 새로 추가 누르면 바로 가기 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면 링크를 넣어 유튜브 이름을 넣게 되면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새로 추가. 그러면 여기 검색을 하고 유튜브 눌러서 여기 들어오시면 자, 요 유튜브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을 들어가서 들으시면 광고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아시겠죠? 예,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화면 끝나고 닫아도 노래가 어떻게 된다? 예, 닫아도 노래가 나와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채널 제 음악 채널이에요. 제가 만들고 있는 음악 채널.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까지 요거는 한번 알려드렸어요. 요거는 선생님 이제 돈 아끼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광고 없이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보시니까 이제 주변에 요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친구분한테 많이 소개하셔도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천농협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AI 교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쉬는 타임에 요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알려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 구독을 다 해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한 4분인가 해서 4분인가 다 해지를 했어요. 이거 들어오니까 바로 되니까. 그리고 PC에서도 아까 된다고 그랬죠? PC에서도 브레이브 브라우저 설치하시면 똑같은 기능, 이렇게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여기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브레이브, 만약에 브레이브 브라우저 치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이트에 가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하게 이게 이 크롬처럼 구글처럼 아니면 네이버 웨일처럼 선생님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은 브라우저예요. 이렇게 쓰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했어요? 구글 렌즈 했고, 그 다음에 갤럭시 AI나 아이폰에 들어있는 글쓰기 도구 AI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서포터즈 활동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무기를 장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평상시 유튜브 음악을 들으시든지 유튜브 영상 보실 때 광고 없이 보시라고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아예 돈을 지출을 할 수 없지 않게끔 하려고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AI 도구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